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자, 지금 시장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룰 거고, 원래 이거를 제가 못해도 한 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뭐 일이 많았습니다. 뭐 많은 분들 다들 바쁘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뭐 결혼 준비다, 이사다, 뭐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다.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번엔 5분 정도로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할게요. 너무 길어서 많은 분들이 보다가 중간에 끄시더라고요. 자, 이게 유튜브에는 다 그게 나오니까. 자, 일단은 연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인하를 안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이야기 FOMC,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가 발표된 것, 그리고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제가 스피디하게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 이거는 제가 예전에 쓴 사진 한번 올려놓은 건데, 그 무디스 신용평가회사 투자자문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정점이다, 이제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발표를 했었죠. 그게 벌써 한 달쯤 된 것 같은데, 인플레이션 고점은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한 반년 전쯤부터 나왔습니다. 거의 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내려가질 않고,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금리 인상만 어느 정도 조금씩 맞춰간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언제까지 인플레이션이냐, 언제까지요? 이렇게 좀 그 통화량을 늘릴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의 다 끝난 상태다. 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지표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무슨 지표냐? 이번에 CPI 지수도 그렇고요. 그리고 신규 주택 판매 실업률, 그리고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뭐 산업 생산자 지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발표가 된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뭐 무역 수지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실 우리나라 무역 쪽은 아직도 좀 힘들고, 무역 자체에서는 그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수출량, 뭐 그 이제 좀 물동량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게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다. 뭐 조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다. 자, 개선이 많이 된 상태다. 일단 FOMC 제롬 파월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제롬 파월이 이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죠. 일단 0.5%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의 무슨 말을 했었냐면, 2023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다. 자, 여기서 일단 어이가 없습니다. 무슨 인플레이션 다 끝났다는데 왜 또 인상을 한다고 하고, 또 유지를 한다고 하고 그러냐? 물가가 여전히 높답니다. 맞아요. 물가 여전히 높죠. 뭐 유럽 쪽에서도 그렇고, 뭐 다들 물가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 금리 인하는 없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서 어떨까요? 자, 맞아요. 소비자 물가지수 아직도 높긴 해요. 높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은, 2020년도 말 2020년 12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갔던 게, 지금 2022년 7월 이후로는 큰 변동이 없어요. 원래는 막 4, 5 뭐 이렇게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오른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로 올랐었고, 뭐 전년 동월 대비해가지고 뭐 7% 올랐다, 5%, 7, 8%막 이렇게 올랐다. 5% 이상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정말 많이 오르고 있었던 순간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괜찮다. 296에서 296.28, 0.17, 0.81, 여기에서 약간 1.2포인트 정도 올랐죠. 1.2포인트 정도 오르고, 그 다음 인하가 됐습니다.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러니까 그 물가가 여전히 높다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물가는 여전히 높지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원래 그 CPI 지수 시장 영향력 낮다라고 했는데, 요새는 굉장히 강합니다. CPI 지수가 긍정적이다, 뭐 이렇게 보면은 아주 상황적으로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야기할 게 너무 많은데
축소를 시켜서 제가 조금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도 있어요. 잠시만 제가 여기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 제가 이번에 이야기를 할 게 뭐냐면은 뭐 연준이 매파적인 발표를 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이다. 뭐 시장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뭐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예상을 못 합니다. 하지만 시장 지표들은 거짓말을 치지 않고 이 시장 지표들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아 인플레이션의 정점이 왔구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쵸? 그리고 뭐 중국이 반정부 시위 갑자기 언제 막 봉쇄를 또 할지 안 할지 뭐 몰라요. 중국은 원래 종잡을 수 없는 나라잖아요. 자, 그러니까 중국이랑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거는 배제를 해놓고 가장 큰 악재 연준 금리 인상 이거를 좀 보자. 하지만 그게 거의 다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다. 딱 요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외 선물 이거를 갑자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뭐 해외 선물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도 뭐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꽤 있으실 건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외 선물이라는 거는 뭐 크루드 오일이라든지 항생 중국 지표 항생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스닥, S&P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해외 선물이라는 게 뭐 간단하게 그냥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뭐 그냥 이런 겁니다. 이런 호가창이에요. 호가창. 이거는 미니죠. 미니. 그 마이크로나 미니 뭐 이런 거 S&P로 진행을 하는 건데 간단하게 이게 주식이랑 그 선물이랑 차이점 딱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주식이랑 선물의 차이점. 주식은요, 여러분. 상승 나올 때만 수익을 벌어요. 그쵸? 상승 나올 때만 수익을 번다. 그리고 하락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주식은. 그런데 선물이라는 건 롱 포지션이랑 숏 포지션을 제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롱 포지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랑 똑같아요. 올라가면 수익, 매수로 진입을 하면은 수익이에요. 올라가면. 근데 이 매수로 진입을 한 롱 포지션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돈을 잃습니다. 주식이랑 똑같이. 그런데 여기서 조금 다른 점. 자, 숏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식에는. 자, 숏 포지션. 매도로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매도는 원래 주식에서 매도는 무조건 파는 거잖아요. 무조건 파는 건데 매도로 살 수 있다고? 매도로 삽니다. 아니, 파는 걸 롯데 사. 그런데 마이너스로 산다는 거예요. 그냥 숏 포지션 아래로 내가 배팅을 하겠다 해서 숏 포지션 한마디로 공매도입니다. 내가 갖고 있지도 않은데 이거 파는 걸로 이거 조금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로 진입을 해서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수익, 위로 올라가면 손실입니다. 이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모든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주식은 종목이 그 코스닥, 코스피 합쳐가지고 국내만 2천 종목이 넘잖아요. 그런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별로 없어요. 뭐 나스닥, S&P, 크루드 오일, 뭐 이런 항생, 뭐 이 정도가 전부 다 거의 사실상 전부 다. 보통 초보자분들은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은 크루드 오일을 위주로 진행을 한다. 뭐 그냥 간단하게 이 정도만 해외 선물은 아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해외 선물 위험하다는데요. 뭐 한 달 만에 뭐 몇 억 잃고 몇 억 벌고 이렇게 한다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그 제가 제 방에서 제 컴퓨터로 저희 사무실에서 그 해외 선물 전문가님 그 영웅 전차남 전문가가 저녁마다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한 계약씩 진행을 하면 한 계약이라면은 주식으로 따지면 한 주다 한 주. 그렇게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다. 요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5분만 진행을 한다 했는데 벌써 10분 됐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이 긍정적이고 있고 긍정적이게 바뀌고 있고 지표들이 긍정적이니까 연준이 아무리 금리 인하를 안 한다라고 해도 언젠가는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시장 지표들도 개선이 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외 선물이 이런 거구나. 라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 방송 있습니다. 꼭 잘 챙겨보세요. 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